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무인화 바람이 불고 있죠. 그래서 그 무인 편의점을 창업한 청년 김희준 대표를 모셨습니다. 편의점 여러분들이 아마 무인 편의점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텐데 아주 적은 돈으로 해서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례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지금 무인 편의점을 지금 창업한 김시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 전에는 뭐 했어요? 그전에는 PC방도 하고 했었고요. 원래는 무인 카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PC방을 할 때 부분 무인화를 돌렸을 때 무인이라고 해가지고 몰래 가져간다거나 그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무인 쪽에 좀 관심이 많았다가 이제 무인 카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무인 카페는 머신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2천만 원 돈 드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무인 편의점이었고 무인 편의점을 개인으로 차려보니 금액이 굉장히 싸게 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무인 편의점 그러면 금액이 싸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네.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보증금 빼고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1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1,000만 원이면 일반 그 가맹점으로 하기에는 좀 적은 금액인데. 그렇죠. 그냥 개인으로 한 겁니다. 개인으로 했을 경우는 그러면은 무인 시스템은 네. 어떻게 한 거예요? 따로 무인 편의점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뭐를 해놓은 건 아니고 다만 CCTV만 조금 더 많이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 기계. 좋아요. 그러면은 네. 처음에 고객이 왔다. 네네네. 그럼 뭘 사려고 해요. 네. 그럼 그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나요? 맨 처음에 고객이 오면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앞에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 바구니를 들고 이제 아이스크림이든 아니면 일반 뭐 잡화든 과자든 살 거를 먼저 그 바구니에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카운터 쪽에 보면 그 무인 기계가 있어요. 무인 결제 기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코드만 찍어서 카드만 넣으면 바로 결제가 완료됩니다. 바코드를 자기가 직접 이렇게 다 네. 찍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QR 코드는 아직까지는 아니고. 네, QR 코드는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게 그 무인으로 되려고 하는 RFID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그냥 나오면 바로 결제되는. 네. 그럼 사전에 물론 그 다른 이제 앱이나 이런 것을 깔아야 되긴 하겠지만 네네네.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바코드를 스스로 결제하는 그런 네네. 시스템이에요. 말씀하신 이제 그런 시스템을 사실 궁리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너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개인이 하기는 어렵죠. 네네. 예. 그러면 거기에 품목이 어느 정도 돼요? 보통 우리가 편의점 하게 되면 네. 한 3,500가지 정도의 품목 가운데서 그 지역에 맞는 품목을 그동안에 이제 그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추출을 한 다음에 네네네. 가장 최적화된 걸 한 170여 가지를 넣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품목이 어느 정도? 이게 제가 음료수나 그 전부 다 포함을 하면은 대략 한 6, 70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품목들을 어떻게 사입을 해요? 유통업체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쪽을 통해서 품목을 아예 한 번에 받고 아직 잘 모르니까 편의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잘 팔리는 거 안 팔리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품목을 제가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품목을 어디서 가서 사와요? 그냥 유통으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유통에서. 원래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개 유통업체에서 한꺼번에 턴키로 받았는데 네네네. 지금은 이제 선택적으로 내가 이제 싸고 여기에 맞는 품목을 골라서 네. 선택적으로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시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매됐을 때는. 네네. 그것은 본인이 직접 하시고. 지금 한 이틀에서 3일 한 번 정도 갑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그걸 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한 번씩 가면서 이제 떨어진 걸 확인을 하고 이게 떨어진 것과 이게 손님이 사간 게 맞는 건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문을 따로 넣습니다. 그럼 창업비가 되게 궁금할 텐데 아까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보증금은 얼마예요? 보증금 1,000만 원입니다. 그럼 2,000만 원 가지고 했네요? 네.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했다는 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네. 그 안에는 뭐 들어 있는 거예요? 물류비
물류비라고 하면 그 물건비요. 처음에 초도 물건. 초도 물품 구입비. 네, 한 360 정도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인테리어 비용으로 대략 400 정도. 그리고 무인기계가 200만 원.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그 외에 뭐 따로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 것은 뭐 자석 전단지나 그런 건 준비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뿌리진 못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첫 달에 한번 얼마나 이게 매출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얼마나 매출이 일어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뭔가 하기 위해서 일단은 첫 달은 한번 냅둬봤고요. 지금 이제 이거저 하려고. 지금 매출을 좀 물어봐도 되나요? 매출은 매출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아직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입지가 어떤 쪽이에요? 주택가예요? 아니면 번화가? 주택가입니다. 주택가.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증금도 싸고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 그 매출이 올라야 네.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월 매출 사실 300만 넘어가도 300만 넘어가도 그냥 이득입니다. 그래요? 네. 이걸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아마도 그 궁금하면은 전화를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좀 도와줄 필요도 있겠네요, 그죠? 네, 제가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그다음 어떤 식으로 좀 시행착오는 좀 덜 겪게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프랜차이즈로 하게 되면 이제 가맹비도 비싸고 네. 뭐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이제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 편의점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점은 좀 유리하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해봐야 이제 고객들이 뭐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렇죠. 세팅을 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서로 네트워킹해서 하는 걸 이제 그 발렌타리형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공동 사입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차리는 데는 비용이 거의 들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개를 깔 수도 있고요. 인건비도 안 들고 유지비도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런 무인 편집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네트워킹이 되면서 가장 무인 편집의 가장 큰 단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개의 무인 편집이 많이 있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 좀 관리를 해줄 수도 있고 의견을 나눌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포맷해가지고 뭐 넣는 방법도 있긴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요즘에 무인 편의점에 도난 사고 좀 많이 있는데 그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주택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번화가였으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는 아직은 번화가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만 주택가는 지금 한 달 동안 해봤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로스율 0%. 아예 아무도 안 가져가요. 네, 그냥 전부 다 계산하고 가져갑니다. 네. 그래도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용기가 대단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서로 네트워킹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렵게 무인 편의점 하는 장면을